오늘은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기업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커전은 지난 2월 14일 27%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신약의 개발 과정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제조해 왔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약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미 치료제가 개발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약 5,000에서 8,000개의 희귀질환이 존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전염병 또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앞으로도 신약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개발될까요? 평균적인 신약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정 질병과 관련된 생물학적 타겟이 실제로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대량으로 테스트해 표적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선별합니다. 그렇게 선별된 후보 물질을 리드 컴파운드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화학 구조를 개선해 인체 내에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3에서 6년이 소요되고 1만 개의 후보는 약 10에서 20개로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신약 후보 물질은 전임상 연구에서 동물 실험과 실험실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1에서 2년이 소요되며 10에서 20개의 후보는 약 6개로 줄어듭니다. 전임상 연구를 통과한 신약 후보 물질은 실제 사람에게 테스트해보는 임상 연구 단계로 갑니다. 이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 20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물의 안전성 및 용량을 결정합니다. 임상 2상은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합니다. 임상 3상은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물의 장기적인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연구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신약 후보 물질은 FDA 등의 규제기관의 데이터 검토 및 승인 후 시장에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신약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약 15년 이상의 시간과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거액을 투자해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좀 더 빠르고 싼 방법은 없을까요? AI가 그 답입니다. 기존의 바이오 시장이 이렇게 일일이 씨를 뿌리는 농사라면 AI와 융합된 바이오는 대량의 작업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 신약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이 아주 단축됩니다. 리커전은 2013년 크리스토퍼 깁슨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상장은 2021년 4월 나스닥에 되었으며 회사의 주요 미션은 생물학을 해독하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자입니다.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생물학 지도를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 저렴한 값에 신약이 출시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출 구조는 내부 신약 개발, 파트너십, 그리고 맞춤형 데이터 및 모델 판매 등입니다. 2023년 말 기준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며 생명과학 및 데이터 관련 인원이 대다수입니다. 리커전은 크게 3P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파이프라인, 그리고 파트너십입니다. 첫 번째, 플랫폼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후보 물질을 하나하나 실험하는 것이 아닌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검색하는 것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바로 리커전 OS입니다. 이것은 다음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인프라겠지,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셋을 보유한 리커전 데이터 유니버스, 그리고 독점적인 발견, 설계 및 개발 도구의 모음인 리커전 지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릴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문장 몇 줄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리커전 OS의 데모 슬라이드를 통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봅시다.
관심 있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선택을 하고 그 유전자와 관련된 생물학 정보를 분석합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저분자 물질을 선택을 한 후 표현형 스크리닝을 시행해서 저분자 물질과 질병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질병 모델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화합물을 선택하고 직교 분석법을 통해 화합물이 질병을 유효하게 변화시킴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리커전 OS는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신약 후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2024년 1월, 리커전은 리커전 OS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인 LOWE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활용하여 새로운 타겟 식별, 새로운 화합물 디자인, 애드맷 예측 등을 단일 워크플로우 하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애드맷은 약물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독성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LOWE 데모 영상을 캡처해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자가 물어봅니다. 비소세포성 폐암과 관련된 타겟 리스트를 알려줘 하면 이렇게 10가지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자 리커전의 생물학적 지도를 이용해서 방금 답한 타겟과 비슷한 표현형을 나타내는 타겟을 최대 5개 알려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주죠. 그 다음 RAF1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상위 100개의 화합물을 찾고 애드맷 분석을 수행한 후 용해도가 가장 높은 50개를 선별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 화합물들이 RAF1과 유사한 표현형을 보이는지 혈관 내피세포에 대해 실험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더니 또 그렇게 실험을 시행합니다. 생성형 모델링을 사용해서 주어진 화합물과 비슷한 새로운 화합물 50개를 생성하고 그들의 애드맷 특성을 분석하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답을 줬습니다. 정리를 하면 방금 소개해드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예비 신약 후보 50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플랫폼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떤 신약을 개발 중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 이상 위주로 설명하면 진행성 고형암 치료를 위한 REC617, 배뇌 해면성 기형 치료를 위한 REC994,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치료를 위한 REC4881, 제2형 신경섬유종증 치료를 위한 REC2282, 그리고 C. 디피실 세균 감염 치료를 위한 REC3964 등이 있습니다. 각 치료제의 세부 내용까지 다루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입니다. 로슈 제넨텍, 바이엘, 독일 머크, 사노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등 랠리바이오 등과 치료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템퍼스, 헬릭스, 에나민, 구글 클라우드 등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손익계산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총 운영 비용은 23%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율이 더 높고 또 R&D 비용이 25.8% 증가했습니다. 순손실은 21% 증가하며 적자폭은 더 늘어났습니다. 주당 순손실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R&D 비용이 늘었다는 사실에서 장기 전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적자이며 순유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며 투자활동 현금 흐름 역시 적자이며 순유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보유 중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35밀리언 달러입니다. 만약 현재의 현금 유출 속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9개월간 영업 및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58밀리언 달러이므로 현금이 1개월에 약 28.6밀리언 달러 유출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2024년 10월부터 약 15개월만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작년에 슈퍼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 확장, 기업 인수 등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현금 유출량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 스타트업 특성상 조만간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등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투자자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12일 리커전은 SEC에 S3 ASR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형 상장사가 신속하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미리 SEC에 등록하는 서류인데요. 2년 전 동일 서류를 제출하고 1년 뒤 $200밀리언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주가는 약 20% 하락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AI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해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는 꼭 조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S3 ASR을 제출한다고 해서 100% 유상증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2월 14일 공개된 리커전의 주요 기관 투자자 리스트입니다. 뱅가드, 아크, 데일리 길푸드, 블랙락, 엔비디아 등의 유명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프트뱅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서브로보틱스, 사운드하운드 등의 지분을 정리했지만 리커전은 그대로 보유 중인데 이것이 최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길이 때문에 미처 얘기하지 못한 내용도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